자, 지금 화제의 건국전쟁. 지금 첫 번째 작품이 100만 명을 넘겼고, 곧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개인 이야기를 다룬 후속작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한탄스럽고 한숨이 나오며 너무도 슬픈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뉴라이트의 전성기란 것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뭔가 이 주장에 대해서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조금 많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으로 인해서 우회정치가 만개하였고 장기 집권을 했지 독재는 하지 않았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공화전쟁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재는 아니에요. 장기 집권이죠. 돌이켜보면 노태우 정부 다음으로 우회할 정치가 우회 좌우가 만개했던 것은 이승만 정권이거든요. 이 시대를 독재 정권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라고 건국전쟁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전에 우회정치, 즉 대의민주 정치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의민주 정치란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의민주 정치라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 시민이 직접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고, 그리고 선출한 대표자는 공공행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기타 출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야겠죠. 자, 근데 이승만은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다 알겠습니다. 4.19 부정선거에서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최민진 사례에서 피선거권에 대한 권리를, 경향신문, 폐간, 반민특위, 해산, 진보론 사건, 출판, 집회, 결사, 언론 자유를 해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선 피선거권을 탄압했던 사례를 최민진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최민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죠. 최민진은 과거 미주에서 흥사관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기 반대편에 있는 이승만, 엄청난 활약으로 독립운동 단체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이후 최민진은 이승만에 대한 반노선을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그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했고,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입법을 신청을 한 서울동대문 가합선거구에 입법으로 신청하여 이승만의 정치적 영향 행사를 막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서북 청년단을 동원해서 최민진의 입법 신청을 방해했습니다. 추천서 받는 과정도 해방을 났지만은 그 추천서를 뺏기도 하고 정말 이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 최민진은 입법 신청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다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선거권을 박탈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3.15 부정선거, 자, 너무나 유명한 일이죠. 자, 이기붕에게 자신의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단행한 3.15 부정선거, 4.17 투표, 4민족, 9민족 투표, 투표 바꿔치기 등 세계 유례없는 부정선거의 전형이 된 모범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줍니다. 건국전쟁에서는 이것이 이기붕의 소행이지 이승만 대통령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은 대통령 담화를 게재합니다. 전 대통령 같은 소속 정당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3.15 부정선은 각각 의견이 다른 사람이 전 대통령으로 피선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들었을까? 1959년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내무부에서는 이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1959년
아래와 같은 말을 군수수장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떠한 비합법적인 보상 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놓고 보아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진영에 가도 내가 간다. 국가대학 수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장들은 시키는 대로 해라. 이후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전국 경찰에 대해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합니다. 일선 경찰서장을 연구지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전국시 5년 동 단위로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해서 득표를 위한 활동을 지시했죠. 그리고 195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4일 전국 각급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부정선거 방법을 극비리에 지시했던 내용이 아까 말했던 사회세금 투표, 3조 5조 공개투표, 완장불의 활동, 야당 참관인 축출 등을 통하여 자유 후보의 득표율을 85%까지 올려라는 내용을 지시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거죠. 특정적으로 이승만이 4.19 혁명이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발발했죠. 근데 이때 이 4.19 혁명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투입됩니다. 만약에 이승만의 의도와 달리 3.15 부정선거가 행해졌다면은 진상규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 말 설득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계엄군을 투입해서 폭력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계엄군이 투입됐다는 것, 공통 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금 개입됐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부통령의 소행이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원했고 알고 있었으며 이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1950년 반민특위 활동 중 의원들을 국제 포락치 사건을 조작해서 탄압했고 1952년 깡패들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탄압하고 강제로 발췌개헌을 통과시켰죠. 진보당 사건, 경향신문 폐간, 4.45 개헌 등 수도 없이 의회정치를 탄압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의회정치가 만개됐다는 것입니까? 무수한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자 이승만, 그리고 그것에 항거했던 4.19 혁명, 그 4.19 혁명을 계승한다는 것이 지금의 헌법 정신입니다. 이상입니다.